그 남자의 진심을 믿고 싶은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아마도 한 가지 질문을 안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하는 질문이요. 유부남과 연애를 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진심인 걸까 하고요.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 한 통에 가슴이 뛰기도 합니다.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에 하루가 환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가 돌아가는 곳은 언제나 그의 집입니다. 그의 아내가 있는 곳이고 그의 일상이 있는 곳이죠. 당신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가 해주는 말 한마디에 다시 희망을 품게 됩니다. 나는 당신만 사랑해라는 말의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듣기 싫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진짜일 수 있어요. 그 남자가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은 진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과 책임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미래를 함께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전제를 깔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도덕적으로 판단하려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이란 건 본인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좋아하게 된 상대가 마침 기혼자였다는 건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생겨버린 것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선택을 위한 판단 기준을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당신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유부남인 그 사람이 당신에게 진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당신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면요. 연애 감정으로서의 진심은 거의 확실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는 당신을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그에게 즐거운 겁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에게 의미 있는 겁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남자도 나름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있는 남자가 다른 여성을 만난다는 건 큰 리스크입니다. 들키면 가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평판도 나빠질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신을 만나고 있다는 건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싫었다면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이미 끊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애 감정으로서의 진심은 인정해줘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소식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연애 감정으로서의 진심과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진심은 다릅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계십니다.
그가 나를 좋아하니까 언젠가는 함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혼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마음과 인생을 바꾸는 결단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좋아한다는 감정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혼은 의지와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일입니다. 재산을 나눠야 하고 자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회적 시선도 감수해야 하고 경제적 부담도 져야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허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부남은 이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진짜이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진심의 척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아내와 헤어질 거야 라고 말해도 실제로 움직이지 않으면 빈말입니다. 지금 아내와 사이가 최악이야 라고 해도 그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곧 이혼할 거야 라고 해도 그 곳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상황에 있는 유부남들은 거의 비슷한 말을 합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같은 패턴의 말을 해요. 아내와는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합니다. 침실도 따로 쓰고 있어 라고 합니다. 이혼은 시간 문제야 라고 합니다. 너만 기다려 줘라고 합니다. 너 아니면 안 되라고 합니다. 이 말들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아마 당신도 비슷한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따뜻해졌을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 변화할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이 말들은 그 순간의 감정에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본인도 진심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말하는 순간만큼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연애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현실로 돌아가면 또 달라지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보면 또 다른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으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말은 공짜니까요. 아무리 많이 해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혼하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혼을 진행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서류를 준비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건 말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다면요.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행동입니다. 그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혼의 진행 여부입니다. 그가 실제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미 별거 상태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조정이 진행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 확인된다면 그때는 믿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게 전혀 없이 말로만 이혼하겠다고 한다면요. 그건 아직 진심이 아닌 겁니다. 적어도 행동으로 옮길 만큼의 진심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의 말을 검증할 방법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가 아내와 사이가 나쁘다고 하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나요? 그가 별거 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알 수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정보는 그의 입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이 전부인 거예요. 이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한쪽의 말만 듣고 모든 걸 판단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말이 아닌 행동을 봐야 하는 겁니다. 확인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대부분의 유부남이 이혼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감정적으로는 정말 당신과 함께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는 너무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위자료를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도 부담해야 할 수 있고요. 그동안 함께 쌓아온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는 겁니다. 집도 잃을 수 있고 저축도 반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부담은 정말 큰 압박이에요. 사랑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문제입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아이들에게 이혼은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감도 있고요. 아이들과 떨어져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양육권 문제도 복잡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큰 요인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시선입니다. 이혼 자체가 아직도 부정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더구나 외도가 원인이라면 더 그렇겠죠? 직장에서의 평판도 걱정되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는 겁니다. 네 번째는 현실적인 편안함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의 가정생활이 나쁘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아내와의 관계가 최악이라고 해도 익숙한 일상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따뜻한 밥이 있고 정리된 공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고 가족이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포기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존재니까요. 익숙한 불행이 낯선 행복보다 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쪽을 택합니다. 당신과의 연애도 계속하고 가정도 유지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가지려는 거죠.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가 당신을 좋아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버리진 않는 겁니다. 좋아하는 마음과 모든 걸 걸 만큼의 결단은 다르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현재의 만남을 즐기고 싶은 거라면요.
결혼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 없이 지금을 즐기는 거라면요. 그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그의 진심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우면 그걸로 충분한 거니까요. 그가 당신을 좋아하는 건 맞으니까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와 결혼을 원한다면요. 그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면요. 그가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면요. 그때는 반드시 행동의 증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변화가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해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랑하니까 믿는다는 말로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좋아하니까 기다린다는 말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방패막이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건 아름다운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눈가리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봐야 합니다. 그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위한 선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곧 이혼할 거라는 말을 믿고 기다립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미 너무 많은 감정을 투자했으니까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렸구나 하고요. 그 사이에 당신은 나이를 먹었습니다. 다른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도 놓쳤을 수 있습니다. 결혼할 수 있었던 좋은 사람이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여전히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판단하고 빨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가 진심이라면 그 진심은 행동으로 나타날 겁니다.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다려도 소용없습니다. 기다림으로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행동이 진심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혼의 진행입니다. 실제로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면 그건 진심입니다. 별거를 시작했다면 한 발짝 나아간 겁니다.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면 구체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다면 진지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된다면 그때는 그의 말을 믿어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가 하는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혼만이 진심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형태의 헌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생겼을 때 인지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증거입니다. 경제적으로 확실한 책임을 지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책임지겠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말과 행동 사이의 간극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가장 힘든 것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를 만나는 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가 집으로 돌아가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의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에 혼자인 것이 서럽습니다. 그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의 기복은 당신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자존감에도 영향을 줍니다. 나는 왜 이런 위치에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그만한 가치가 없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고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도 중요하니까요. 당신의 감정적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신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당당하게 사랑받을 자격이요. 숨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는 사랑 말이에요. 이런 사랑을 원한다면 지금의 관계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해온 관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떠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말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너무 오래 미루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처의 깊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관계든 끝날 때는 상처가 남습니다. 하지만 상처의 깊이는 관계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1년을 만났을 때의 상처와 5년을 만났을 때의 상처는 다릅니다. 투자한 시간과 감정이 많을수록 상처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처가 얕을 때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 아프더라도 나중에 더 아플 수 있습니다. 미래의 더 큰 고통을 피하기 위해 지금 작은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인생 전략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감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감정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과 이성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 위에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와의 미래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세요.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지를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무기한으로 기다리는 것은 자신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기한을 정하고 그 안에 변화가 없으면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건 그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내 인생을 위한 마지노선을 정하는 거예요. 둘째로 말이 아닌 행동을 관찰하세요.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가 실제적인 것인지 확인하세요. 셋째로 감정을 면죄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사랑하니까 괜찮아라는 말은 위험합니다. 믿으니까 기다려라는 말도 위험합니다. 이런 말들이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은 감정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감정이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로 자신의 인생을 먼저 생각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사랑을 위해 어느 정도의 희생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희생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만 희생하고 그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희생만 있는 관계입니다. 균형 잡힌 관계에서는 양쪽 모두가 노력합니다. 한쪽만 기다리고 한쪽만 참는 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다섯째로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세요. 사랑에 빠지면 주변이 안 보이기 마련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물론 최종 결정은 당신이 내리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다 보면 점점 깊이 빠지기 쉬우니까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부남의 진심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행동을 보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요. 그가 당신을 연애 상대로서 좋아하는 건 맞을 겁니다. 그건 인정해도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동반자로서 진심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오직 행동으로만 증명됩니다. 이혼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지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외에도 구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진짜 약속입니다. 이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관계에 빠진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사람의 감정이란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아하게 된 건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당신의 몫입니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과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릅니다. 후자가 훨씬 더 성숙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숙한 태도가 결국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판단도 필요하고 용기 있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세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하세요. 그 선택이 어렵더라도 당신의 미래를 위한 거라면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의 아픔보다 미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요. 여기서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패턴을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시작한 관계가 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를 만나면 행복하지만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의 연락이 오면 기쁘지만 연락이 없으면 초조합니다. 그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어디에 있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감정의 반복은 정말 지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존감이 점점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관계밖에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왜 정당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걸까 하고요.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이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는 자기 보호가 정말 중요합니다. 감정에 빠지되 완전히 빠지지는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한켠에는 항상 이성적인 자신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게 됩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큰 기대를 걸게 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건 그냥 그의 평범한 행동일 수 있어요.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한 겁니다. 기대를 너무 크게 부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실제로 하는 행동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부남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은 진짜일 수 있습니다. 연애 감정으로서의 진심은 인정해도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진심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진심은 오직 행동으로만 증명됩니다. 이혼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말만으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말은 공짜이고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면 진심이 아닙니다. 적어도 미래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판단하세요. 감정을 면죄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세요. 그게 당신의 인생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에 처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고 그 상대가 기혼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만이 아닌 이성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이성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당신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충분한 생각과 판단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휩쓸린 결정이 아니라 냉정하게 상황을 본 후의 결정이기를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후회 없는 결정이 좋은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고민하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사랑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우리를 파괴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고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으면 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하나의 관계가 끝났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더 행복한 관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관계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특히 그 관계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면요. 특히 그 관계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든다면요. 용기를 내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런 관계가 시작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 처음부터 유부남을 만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우연히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기혼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미 감정이 생긴 후에 알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처음부터 알았더라도 감정을 제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그를 향합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감정의 힘에 밀려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잠깐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만나다 끝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그렇게 쉽게 제어되지 않습니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감정은 깊어지고 빠져나오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미 너무 많이 좋아해버린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은 추억이 쌓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떠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요. 그래서 점점 더 매달리게 되고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키울 수 있는 힘입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이 나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기 감정을 관찰하는 습관이 생기면 많이 달라집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남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론 그의 편을 들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 상황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 남자도 나름의 갈등이 있을 겁니다. 당신을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있을 겁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과 하지 못하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할 겁니다. 그래서 달콤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믿고 싶은 거니까요. 언젠가는 이혼하고 당신과 함께할 거라고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막상 이혼이라는 구체적인 행동 앞에 서면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잃어버릴 것들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신과의 관계도 유지하고 가정도 유지하는 거죠. 이건 비겁한 것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든 결과는 같습니다. 당신에게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에게 확실한 것을 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라 해도 결과가 당신에게 좋지 않다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닌 상황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관계가 당신에게 좋은 관계인지 아닌지입니다. 당신이 이 관계에서 진정으로 행복한지가 중요합니다. 행복한 순간이 있다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행복한 시간보다 불안한 시간이 더 많지는 않은가요? 기쁜 순간보다 외로운 순간이 더 많지는 않은가요? 만나서 좋은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지는 않은가요?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따져보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정을 빼고 객관적으로 보면 이 관계가 당신에게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 감정을 빼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노력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예상치 못한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가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집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커집니다.
관계가 오래될수록 들킬 확률도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변수입니다. 오래 끌수록 위험이 커지고 상처도 깊어집니다. 빠른 판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진심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유부남의 진심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연애 감정으로서의 진심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진짜입니다. 그가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은 진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만나는 건 좋아하지 않으면 안 하는 일이니까요. 두 번째 차원은 인생 동반자로서의 진심입니다. 이것은 행동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 진심이 아닙니다. 말만으로는 절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차원의 진심을 두 번째 차원으로 착각합니다. 그가 나를 좋아하니까 결국 함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차원의 진심을 원하는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연애 감정만으로 충분하다면 지금의 관계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동반자를 원한다면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행동의 증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없다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위한 전략입니다. 사랑의 전략이 아니라 인생의 전략이에요. 더 넓은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의 연애만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당신의 인생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커리어도 있고, 꿈도 있고,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전체적인 인생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의 연애에 인생 전체를 거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그 연애가 불확실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더 넓게 보세요. 그리고 그 넓은 시각에서 이 관계를 평가해 보세요. 그러면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못하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르지 않는다는 분들이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성으로 쉽게 제어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가능합니다. 먼저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만남의 횟수를 줄여보세요. 연락의 빈도를 줄여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감정도 거리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물리적 거리가 감정적 거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오랫동안 소홀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 보세요.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그러면 조금씩 세상이 넓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 변화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더 좋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숨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당당한 사랑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사랑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위해 지금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지키세요. 사랑은 소중하지만 자기 자신은 더 소중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랑 때문에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 때문에 인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도 하면서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더 나은 미래는 반드시 올 겁니다. 다만 그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상황을 보세요. 행동의 증거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위한 결단을 내리세요. 그 결단이 지금은 아프더라도 나중에는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 결단이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별을 고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은 가장 용감한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 없는 선택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심의 척도는 오직 행동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진심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기준으로 그의 진심을 판단하세요. 그러면 답이 보일 겁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요. 자,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심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요. 우리는 진심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진심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진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진심이란 책임이 따르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에 책임이 더해질 때 비로소 진심이 됩니다. 책임 없는 좋아함은 그냥 호감일 뿐입니다. 진심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합니다. 진심이란 상대방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할 수 있는 각오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의지입니다. 상대방과의 미래를 위해 현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진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은 진심이 아닌 거예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감정은 진심이 아닌 거예요. 결단이 없는 사랑은 완전한 진심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진심의 기준을 높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그가 진짜 진심인지 아닌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감정은 있지만 책임은 없다면 진심이 아닙니다. 좋아하지만 결단하지 않는다면 진심이 아닙니다. 말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다면 진심이 아닙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유부남은 진심이 아닌 겁니다. 연애 감정은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진심은 아닌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자신의 선택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시간이 흐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렙니다. 비밀스러운 만남에서 오는 스릴도 있습니다. 금지된 사랑이라는 특별함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설렘은 사라집니다. 대신 현실이 다가옵니다. 그를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게 느껴집니다. 명절에 혼자 보내는 시간이 외롭습니다. 그의 가족 행사에 함께할 수 없는 것이 서럽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그와의 사진을 올릴 수 없는 것이 답답합니다. 친구들에게 연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힘듭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마음이 지쳐갑니다. 처음의 설렘은 사라지고 현실의 무게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사랑인가 하고 회의가 듭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간 후입니다. 후회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왜 좀 더 일찍 결단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빨리 판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빠져나오기 어려워지니까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 상처가 가장 얕을 때입니다. 지금 결단하는 것이 미래의 자신을 위한 최선입니다. 물론 지금도 아프겠지만 나중에는 더 아플 수 있으니까요. 지금의 작은 아픔이 미래의 큰 아픔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작은 손실로 큰 손실을 막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감정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지금 약간의 아픔을 감수하면 나중에 큰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생각하면 결단이 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는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다른 관점에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 남자가 정말로 이혼을 진행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별거를 시작했고 이혼 조정에 들어갔다면요? 그런 경우에는 그의 진심을 인정해도 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고 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경제적 손실도 감수하고 있고요. 사회적 부담도 감수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그의 사랑이 진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혼 과정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가 말로만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건 아닌지요.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니까요. 객관적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혼이 완전히 성립될 때까지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도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상황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100%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열어두되 현실적인 판단은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정말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그의 결정을 기다리며 인생을 보내지 마세요. 당신이 직접 결정하고 당신이 직접 행동하세요.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삶의 일부이지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사랑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의 아픔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지금의 결단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세요. 자기 자신을 위한 용기를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더 아름다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용기가 되고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당신을 더 행복한 곳으로 데려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도의 기준은 행동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말이 아닌 행동을 보세요. 그러면 답은 이미 거기에 있을 겁니다. 당신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